안녕하십니까, 김정환 회장님.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죠?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박영달 회장님. 예. 지난주에 지부장 워크숍 예. 제주도 잘 예.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목금토 이제 지부장 다들 이제 16개 시도 지부장들이 이제 임기 마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무를 정리하고 앞으로 또 미래 우리 약사 사회를 어떻게 또 고민해야 될지 현안들에 대해서 그런 귀중한 얘기를 나눈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김정 회장님도 6년을 서울시 약사에 다녔으니까는 뭐 이런 기회가 저보다 더 많으실 것 같고, 우선 저도 언론에 보니까는 또 김정 회장님 대구 반월당 지역 그 한약국 거기서 1인 시위도 하시고 현장 다녀오신 걸 알고 있는데 그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이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 물품을 주문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예. 제가 일찍이 반월당 약국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이러한 그 한약사들이 하는 약국들이 그 전국 곳곳에 생겨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어서 이건 정말 우리 약사들이 알아야 되겠다.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도 사실 가보지 못해서 그 사태 심각성을 몰랐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묵과할 수 없다 해서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그 대구 반월당 한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뭐 시간적으로는 길지 않은 뭐 1시간 정도 했지만 사실 제가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그 한약사들이 몰려 나왔고 그들의 항의가 아주 심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약국을 하는 것이 뭐 법적으로 잘못됐느냐라는 그런 항의를 받았을 때 제가 그 시민들에게 그 고발할 수 있었던 내용들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한약사는 한약 제조와 한약만을 그 취급하게 되는 그런 그 영역이다. 그런데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고 계시는 그 대구 반월당에 있는 약국들 6개가 한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이다. 한약사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민들에 대한 고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건물 관리인들 쫓아나와서 뭐 왜 왔느냐 자리를 옮겨달라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나와가지고 1인 시위의 취지가 뭐냐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1인 시위를 하였었는데 이제 상가인 연합회에서 거의 뭐 아무튼 그 나와서 이분들이 거의 완력을 쓰는 그런 형태로 이제 아주 그 반발을 하더라고요. 전체 반월당 상가에 그 영향을 준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많이들 힘들어하는 상인들인데 왜 약사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느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인들한테는 제가 뭐 피해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사실 버티다가 거의 1시간 만에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제가 다녀온 바에 의하면 한약사들은 저희 1인 시위가 그 많은 그 두려움, 공포 내지는 그 곤란함,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게 뭐 이렇게 물리적인 그 어떤 실력 행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 우리 서초구 약사에서 대형 약국을 인수하려고 했던 한약사들에게 우리 서초구 약사회가 앞장서서 사실은 약국 앞에서 그 한 달 동안 집회를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전체 회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포스터도 붙이고 이제 모 약국은 뭐 한약사가 하는 약국이다라는 식의 그 홍보를 하겠다고 그 전달을 하면서 한약사의 그 우리 방배동 약국 인수를 이제 못하게 했었는데 결국은 손들고 나갔던 것들이 결국은 그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한약사들에게 그 뭔가 큰 압박을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지금이라도 그 법적인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한약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협상이나 타협을 넘어서는 합법적인 시위도 우리 지역에서 그 약사님들이 그 항의를 함으로써 이 부분이 좀 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회원들은 지금 우리 외부의 도전, 우리 야권을 도전한 외부의 도전에서 진짜 실천하는 보다 행동하는 어떤 그 리더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도 중요하지만은 외부의 도전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강렬하게 저항하는 어떤 그런 리더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 회장님이 솔선수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뭐 격려받을 것은 아니고요. 네. 일찍이 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 실상을 알았어야 되고 그리고 일찍이 또 시위를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정말 때 늦은 감이 있어서 이제 뭔가 책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이제 다만 지금 우리 김대엽 대한약사 회장이 대구 반월당 한약사들이라는 약국을 한번 가봤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만일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뭐 직무유기 이상의 문제가 되는 거고 갔는데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김대엽 회장은 뭐 답이 없구나라는 그런 큰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서 뭐 이번에 대한약사 회장에 나오는 후보자가 됐든 또 지부장에 출마하는 뭐 지부장 예비 그 후보자 됐든 이런 분들이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는 현장에 나가서 회원들의 어떤 고충과 그걸 현장에 보고서 그것이 바로 정책에 입안될 수 있대. 우리 약사에는 달라지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어떤 탁상공론이 아니라 행동하는 어떤 그런 리더들이 앞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 회장님 또 보니까는 온라인 투표 실시를 위한 임청 소집 요구하셨던데 어떤 뜻으로 이거 하셨습니까? 이제 2018년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였을 때의 취지가 예. 회원들의 어떤 투표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하도록 유도한 그런 어떤 선거법 개정 아니었었는데 이제 이번 집행부가 그 K보팅 민간 서비스의 그 온라인 투표를 중단한다는 것을 이유로 사실 이제 4월 달에 이미 중앙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부에 그 시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이제 5월 25일 정기총회 때 보고를 해서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그리고 6월 25일 정부에서 추가로 공지했던 사안을 가지고 9월 그 16개 시도지부 선관위원장 모임에서 우편 투표만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식의 발표는 너무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인 거고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지난 2018년 온라인 투표를 병행함으로 인해서 투표율도 높아졌고 또 이제 전자투표에 참여하겠다는 회원들 숫자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대한약사회장이 그 의지만 있다면 전자투표가 병행될 수 있다고 그 판단되어져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저도 공감하고요. 어떤 뭐 지금 시간 자체를 약간 물리적으로 좀 촉박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만 있다면 어떻든 우리나라가 이런 IT 강국인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지금 대선을 가는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전자투표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우리 회원들 설득하기 좀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IT에 굉장히 익숙해진 젊은 세대가 우리 후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시 우편 투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김정원 회장님의 어떤 그런 임시총회 소집, 온라인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튼 우체통도 거의 없고 그렇죠. 우체국을 네. 찾아가는 것도 우리 예. 약사님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예.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예.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예.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우편 투표 방식은 대한약사회가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약준모 우리 장동석 예. 회장이 야권 소송금 조사위원회 구성해야 네. 된다는 식의 예.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예. 박영달 회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진상조사위원회를 해야 된다는데 동감을 하고요. 그 절차상의 문제, 장동석 그 회장의 주장대로 분명히 목적 자체가 달라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돈을 썼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동의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거 자체가 대한약사에 얘기한 것처럼 일관성이 있는 거냐 했을 때 저는 일관성은 아니라 생각이 들고 분명히 야권 소송금은 우리가 의약품이 외부에 나간 걸 저지하자는 것이지 저지가 아닌 그것을 품목 조정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선은 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가 분명히 충분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당시 활동비를 지급받은 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명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소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 회무 감사를 이제 감사단에서 진행을 하면서 예. 1월 11월 20일 이후에 예. 3억 원이 넘는 돈에 대한 용처에 예. 대해서 전용 예. 내지는 유용과 관련된 지출 내역에 이사의 승인이 없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힘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감사단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약사회가 2011년 11월 22일 전향적 합의를 통해서 편의점에 약이 나갔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 약사들이 가졌던 자괴감이나 패배감 그것을 이제 극복해내야 되는 오늘날 우리 회원들에게 2011년 22일 이후 지출되었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전용과 유용과 관련된 의혹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확실하게 회원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약사회가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직능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격려도 받고 박수도 받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이번 이렇게 우리 장 회장의 고발이 기자회견이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혹시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런 잘못된 점을 타산지역 삼아서 앞으로 약사회가 바른 길로 가는데 어떤 지침, 방향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우리 최광훈 회장님께서 네.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과 관련하여서 한시적 비대면 처방 허용 공고를 아예 폐지해라라는 또 입장을 내셨어요. 예.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영달 회장님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사실 만사지탄이 있지만 더 빨리 복지부가 움직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떤 길들여진다면 나중에 중단하기가 점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시적절하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마침 이번에 국감에서 복지부 장관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뭐 중단할 의지가 있다는 걸 표명했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언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액션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 대상자, 그다음에 그 의약품에 대한 품목, 그건 분명히 제한을 둬야 된다 생각드는데 아직도 실제로 대상자와 이 품목, 뭐 요번에 국감에서는 뭐 이제 마약 향정이라든지 그다음 마약 향정 마약류라든지 뭐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은 뭐 다른 약은 되겠다 아닌 풀릴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아니라 분명히 약국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처럼 접근성이 좋은데 약 배달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원격 처방은 만약 하더라도 약 배달 문제는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처방 허용 공고 폐지 이런 주장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 2월부터 네. 비대면 진료가 진행이 되었고 예. 그리고 최근 자료에 의하면은 거의 240만 건이 넘는 비대면 진료가 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 배송, 의약품 전달과 관련하여서 지금 이제 그 환자들이 약을 배송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마약류라든가 고위험 약물, 뭐 스테로이드제라든가 뭐 이렇게 그 수면제 같은 졸피뎀 같은 약들이 지금 그 무분별하게 지금 처방되어서 지금 배송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시급하게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발언보다는 그 시급하게 이제 복지부가 그 시행을 해야 된다. 그 마약류 고위험 약물의 처방, 그다음에 전달 배송도 못하게 해야 되고 우리 최강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본적으로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서는 처방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그 약사비전 4.0 연구소에서 예. 지난 9월 예. 15, 16일 양일간 저희 연구소에서 설정했던 4대 과제 예. 성분명 처방, 예. 한약사 문제 예. 해결, 예. 건기식 소분 판매, 예. 약국 시장 확대, 신상대 가치 창출과 관련해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62%가 예. 가장 시급한 예. 그 최대 현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그 지목을 했습니다. 예. 22년 의약분업의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이 성분명 처방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약사 정책은 미래가 없다. 예. 우리 약사들의 역할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 약사로서의 자존감이나 위상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영달 의장께서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 그 지금 이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들의 명분은 제일 첫째 그 제네릭하고 그 오리지널하고 그 인정 같다는 걸 인정을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명분을 삼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 친구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행동동 시험에서 약효 동등성을 보려면 뭐 80%하고 120% 범위 120%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약효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25% 차이 나는 걸 갖다가 어떻게 같은 약을 볼 수 있냐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의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80%에서 125%는 약효가 아니라 어떤 약물 자체가 신체에 투여됐을 때 그게 혈중 농도가 최고점에 오르는 시간 그 시간 자체를 봤을 때 그 시간의 허용 범위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80%, 125%는 그래서 어떤 약물이 만약에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200시간이다. 그러면 거기서 20%면 160시간
하고서 200시간이니까 250시간, 125%.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효하고는 별개입니다. 약효는 우리가 봤을 때 시약처에서 5%를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동일한 약효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뭐 경시 변화를 위해서 화학적 물리적인 어떤 경시 변화를 위해서 만약 10%까지 약효가 차이 난다면 그건 품목 허가가 됩니다. 품목 허가 취소나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들이 얘기하는 어떤 80 내지 120%가 약효 동물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왜곡돼서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의사들이 이제 그 부분을 문제 삼는데 그건 이제 그 본말이 전도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얘기에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의사들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제 알고도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건지 이제 사실 궁금해요. 예. 지금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서 동일 성분의 동일 그 효능이 있다는 것이 그 약전을 통해서나 그 식약처의 어떤 그 허가 기준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사들의 그런 허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분노하기도 하고 예. 국민들을 속이는 모습인 것 같아서 아주 이렇게 씁쓸합니다. 예. 네. 지금 성분명 처방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어떤 장점은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국민들이 자기가 처방하는 약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약을 중복 처방을 받았을 때 본인들이 또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2년 동안 성분명 처방을 시행했다고 한다면 우리 또 약사님들도 그 처방전에 대한 검수, 메디케이션 에러, 중복 투약을 또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약사들의 성분명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약국에 지금 쌓여져가는 불용 재고 등도 충분히 성분명으로 그 대체되면서 조제되면서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성분명 처방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너무도 많은데 우리 그 박영달 회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시잖아요.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2025년 되면은 전 국민의 그 20%가 이제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다상병, 그다음에 그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을 굉장히 많이 투약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우리가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이 약값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값을 줄이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열량 중복 투약으로 좀 걸러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렴한 약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재정 절약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성분명 처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기사를 통해서 예, 알게 됐지만은 네. 지금 대체 조제율이 예, 2020년도에 0.41%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저가약 대체 조제와 관련된 그 예.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체 조제 예, 이꼬르 동일 성분 조제인데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이 그 대체라는 부정적인 용어 때문에 네, 그 이렇게 동의하는 예. 그런 것들이 적어서 예. 아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예.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5년간 대체 주주율이 보니까는 정준수 위원실을 발표했더니 0.26%라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의약분업 20년 전에 의약분업 상기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 의료법 시행규칙 12조를 보면은 그 처방 기재 사항에 분명히 성분명을 할 수 있고 상품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전에서 정해진 명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상품명 처방을 만약에 성명 처방을 하게 되면 의약분업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 상품명 처방을 집어넣는데, 실제적으로 그 상품명 처방에 대한 폐단을 분명히 정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법 그 25조, 27조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약사법 25조는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이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역 의사회는 지역 약사회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어떤 처방약을 낼지 그 처방약 목록을 그 개설 약국한테 이제 전해주고 약사들은 준비해서 그 처방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는 그 약사법 25조가 유명무실화됐고 또 27조도 대체조정을 하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어떤 그 명칭 동물성분 조제에 대한 명칭에 대한 그 이해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대체 조제하게 되면 뭔가 유사한 약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또 그걸 또 그 환자한테 동의받은 이후에는 나중에 또 병원에 사후 통보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대체주의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이번에 이제 새로 약사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또 여당의 그 신현정 국회의원이 뭐 자기 어떤 지역 이기주의자였다 국민 편보다는 반대를 해가지고서 현재 무산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 자체라도 사실 약사법 내에서 얼마든지 대체적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어떤 성명 처방이 될 수 있게끔 약사법 되어 있지만은 여기다 강제 조항이 없고 어떤 정부의 실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신현영 국회의원님의 그 대체 조제를 네. 동일 성분 조제로 예. 그리고 사후 통보를 DUR 통보로 하자는 법안이 예. 현재 지금 이렇게 그 좌절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현재 논의 중에 있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감이 지나서 예. 그 이렇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 정상적으로 예.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성분명 맞습니다. 처방을 하게 되면 그 의사들의 그 처방하는 약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 과다 처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가약 처방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베이트도 근절될 수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국민의 건강권에 도움이 되고 보험 재정 절감, 약제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불용 재고도 줄어들게 되고 해서 그 성분명 처방은 공익적인 부분이다. 의사 약사가 그 어떤 이권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확신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성명 처방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바로 그거 자체가 이제 성명 처방 이꼴 이제 그 리베이트 이렇게 연관된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의사들 자체가 그걸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하나가 리베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명 처방을 주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리베이트의 어떤 그 헤게모니가 의사에서 약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 의문점을 제시하게 되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간 단계로 이제 국제 표준명이란 INN 그걸 저는 이제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죠. 그건 이제 뭐 잘 알다시피 그 WHO에서 1950년에 어떤 제안한 이제 어떤 이제 제네릭 그 상품명에 대한 어떤 장명법, 표준화된 장명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지금 한 2017년까지만 통계 조합들에도 한 만여 개의 그 INN 장명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정해진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이걸 지금 채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그 이제 INN 이제 이걸 이제 실시를 했고 실제적으로 대체 조율 자체가 한 6년 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봤더니 2015년도 그렇죠 16년도 봤더니 한 87% 올라가기 때문에 프랑스 2016년도부터 국제 표준명 INN을 갖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처방하게끔 이제 강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에서 타이레놀 만약에 타이레놀 자체가 타세놀이다 무슨 여러 가지 상품명이 있다 보니까는 지금 약국에서 지금 타이레놀을 뭐 지금 찾으러 왔는데 다른 약을 권하면 뭐 유한양의 어떤 약, 동화장의 어떤 약을 권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다른 약이라 얘기하고서 그냥 가는 경우가 그냥 열에 9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국민들이 한 가지 동일 성분의 약은 다 약이 같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장명법 자체가 제네릭 장명법 자체가 어떤 표준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성분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네. 정부도 해야 되고 네. 약사회도 해야 되고 사실은 의사들도 해야 되는데 뭐 지난 22년 그리고 지난 김대엽 집행부 3년을 돌아보면 국민들에게 성분명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설득을 해봤는가라는 거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우 성분명 그 처방률이 8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은 8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 제네릭을 이제 그 제네릭 약을 이렇게 권장하는데, 근데 이제 제네릭명하고 이 성분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네릭명이 상품명인데 상품명으로 처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분명 처방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네릭을 권장하다 보니까 86% 정도의 성분명 처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 영국의 사례가 우리가 또 본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사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일반명 INN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이 그게 이제 시행 규칙만 그 바꿔도 그렇게 처방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뭐 어떤 뭐 법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게 맞습니다. 그 식약처 고시인데 그게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만 고시만 바꿔주게 되거든요. 사실 상품명을 정할 때 그것은 제약회사의 어떤 그 고유 권한이지 어떤 약이 나왔을 때 어떤 이제 상품명을 정할 때 의사회 약사의 뭐 자문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명법은 국제표준명 장문법,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타이레놀 쉽게 얘기하면 아시타미노펜 500ml 정, 항문얀센, 유한, 뭐 한미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그것은 약사의 의사를 눈치 볼 거 없는 거예요. 정부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제표준명 INN 이건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상품명이지만은 상품명 처방이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성분명이 들어간 상품명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대체 조제라든지 국민들이 동일한 약이라고 인식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다음에 의사들의 상품명 처방을 또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표준명 이 제도는 그 정부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3월달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는 이 상품명 그 처방으로 인한 어떤 리베이트라든지 의사들의 갑질이라든지 또 항상 이번에도 뭐 강병론이 뭐 법은 발의했지만은 병원 불법 지원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어떤 우리 의약분업의 역사에서 한번 지워져야 될 어떤 개혁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내년 차기 정부에서는 성명 처방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간절하게 저도 바라고요. 예. 우리 박영달 회장님이 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정말 우리 스스로 예. 뭐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격일 수도 있지만 김대웅 집행부 3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뭐 국제일반명에 네. 대한 대국민 홍보, 네. 회원들에 대한 홍보, 예. 의지가 있었습니까? 의지가 있었습니까? 예. 2021년 5월 25일 네. 그 대한약사회 총회에서 예. 제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네. 그
서울과 경기 예. 지부에서 예. 성분명 처방 법제화에 대한 건의 사항을 예. 올렸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뭐 국민의 어떤 인식이 안 되어져 있고 제약사도 준비가 안 되어져 있고 뭐 정부도 안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렵다 곤란하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식의 답변이어서 예. 이게 대한약사회가 의지가 있느냐? 그렇죠. 뭐 대한약사회가 뭐 제약사, 정부, 뭐 대변하는 그런 모양새여서 질문을 던졌었는데 아무튼 그 지금 젊은 우리 약사가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의 지원금이 지금 근절되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근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성분명 처방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박영달 회장이 말씀하신 일종의 그 대안으로 국제일본명이라도 하자라는 것인데 뭐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대한약사의 의지가 너무 중요하다. 지금 김대중 집행부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용어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화학명도 있고 일반명도 있고 성분명도 있고 상품명, 제품명, 뭐 그다음에 약정에 정한 명칭 여러 가지 이게 하나의 상품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나오다 보니까는 일반명은 뭐고 성분명은 뭐고 사실 일반명이 성분명이거든요. 화학명 별도로 있고 상품명 제품명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INN을 갖다가 어떤 표준명, 어떤 표준적인 장명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국제 표준명으로 하는 게 저는 그게 그 적절한 어떤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명, 국제 표준명, INN을 INN을 갖다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지난 집행부에서 제가 이제 보험연장을 하면서 우리 약국의 어떤 그 불균형, 그 수익의 불균형이죠. 잘 알다시피 우리 그 작년에는 우리가 조제 수입이 4조가 깨졌지만은 그 전에 그 2019년도에서 한 4조 3천억 정도 됐습니다. 상위 10% 약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2만 2천 개를 잡으면 한 2,200개 약국이 그 4조 3천억이 얼마를 가져가냐면 조제 수익의 한 45%를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상위 30%가 70%를 가져가고 상위 50%가 80%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양극화된 건 결국은 뭐냐면 상품명 처방이 주 원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접근성, 그러니까 가장 주변에 가까운 약국이 이제 처방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향후의 약국 구조는 뭐냐면 접근성이 아니라 약사의 어떤 복약 상담력. 그다음 상품명 이제 이 성명 처방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약들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는 그래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품목허가 받은 그 성분 개수가 몇 개나 봤더니 약 4,400개. 그다음에 품목수를 따지게 되면 2만 1,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1성분 1품목이 몇 개냐 봤더니 60%가 1성분 1품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0%가 1성분 다품목인데 그중에 1성분에 20개 품목 이상이 된 게 몇 개를 봤더니 전체 퍼센트는 4.3% 정도 되고 그것이 201개 성분인데 그 성분으로 가진 것들이 몇 개냐면 한 10,000 품목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0% 넘죠. 그러면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1성분에 20개 품목 되는 4.7%대는 201개 성분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 국제표준명을 쓴다 그러면 약국에서 굉장히 대체 조제가 쉬워지게 되고 국민들한테 그 어떤 그 중복 제약이라든지 어떤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비유화를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이건 성명 처방도 아니고 그냥 상품명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게된 성분명으로 이런 상품명을 바꾸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의협이나 약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19년도에 식약처에서 예. 국제일반명
관련된 그 연구 보고서 예. 영역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예, 의사협회에서 예. 반발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일주일 만에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취하했죠. 취하해버렸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약사회가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약사회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더 강력하게 아니 이것은 성문명 처방을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단지 장명법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예. 검토를 해보자. 예. 그 식약처에서 음. 그런 어떤 입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의사들이 예. 반발하니까 예. 못하겠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 약사에서 무슨 소리냐.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었는지 모르지만 약사회가 나서서라도 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문제는 이제 회장의 의지인 것 같아요. 예. 회장이 그런 의지가 있느냐, 뭐 제약사의 눈치를 보는지, 뭐 아무튼 복지부의 눈치를 보는지 이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해를 받게 돼서 회원들이 가지게 되는 절망감이 너무 크다.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지금 그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 불용제거라든가 네. 품절약에 대한 네. 그 약국에서의 고충도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또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INN 국제 표준명이 됐든 네. 성분명 처방이 됐든 예.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네. 부분도 상당 부분은 예. 해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바로 성분명 처방으로 가면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아시타민의 처방을 나오게 되면 약국에서 어떻든 생동성 품목을 받은 뭐 유한 아시타민을 쓰든 한미 아스피린을 쓰든 쓰면 되는 건데 사실 그것은 이제 사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좀 중간 단계를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표준명 IN을 써서 성분명 자체가 상품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쳐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든 우리가 20년 동안 기다려왔고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강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서 차기 정부가 이 일을 완수해야 되지 않을까. 또 차기 집행부는 또 성명 처방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제일 열심히 하는 후보자가 또 차기 우리 대한약사 회장을 맡아서 이걸 갖고 관철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7년도에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을 네.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범 사업에서 네.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못 낸 것으로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예. 그때 이제 집행부에 또 임했던 네. 분들이 네. 지금 또 집행부에 같이 임하고 있어서 네. 혹여라도 네. 성분명 처방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아무튼 그 회장의 의지, 집행부의 의지, 그리고 우리 약사사의 의지가 그 표출이 돼야지 뭐 복지부든 정부든 의지를 갖고 그 나서는 거지. 약사회는 침묵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알지를 못하는데 예, 이 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고 제도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박영달 경기도 회장님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맞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네. 뭐 3년 전이지만 예. 지난 6년 동안의 서울시 약사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네. 예. 성분명 처방을 해야 되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제 우리 박영달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예.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약을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다. 예. 예.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약을 알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참여하는 이제 정책으로 자리매김되어지고 또 보험재정 절감, 국민건강 증진에 그 부합되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기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뭐 처방 조제는 가로 열고 닫더라도 성분명 대한약사회라고 공포를 하면서 차기 3년 동안은
어떻게든지 그 정부를 설득을 하든 국민을 설득을 하든 그 의사들과 그 협의를 하든 쟁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시는 분의 의지도 아주 중요하다.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성북명 처방은 꼭 강행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당부합니다. 네. 여기서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는 뭐 바람직하게 그렇지만은 성명 처방에 대해서 그래도 우호적인 반응을 가졌던 분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기도 했지만은 어떤 이번에 우리가 차기 정부하고 우리 대한약사회가 잘 합심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그다음에 약사의 정체성, 그다음에 환자의 자기 약 먹는 약 알 권리 그런 확보 차원에서 이것은 꼭 실천돼야 되고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 김정은 회장님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우리 박영대 회장님이 이제 민주당의 우리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을 그 지칭해서 네. 성명명 처방을 시행해 주실 분이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네. 감사드리고 예. 혹여라도 예. 이제 국민의힘 당의 후보가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은 예. 그 후보님도 예. 성명명 처방을 하겠다라는 예. 그런 의지를 갖고 예. 대통령 후보로 나서셨으면 하는 예.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도 자, 우리 예, 공감합니다. 박영대 회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김정 화이팅! 제가 그 이제 음력으로 예. 그 생일을 세요. 예. 네. 추석 다음 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아, 음력으로 그러세요? 8월 18일. 저희 그러세요? 집 사람이 예. 생일 선물을 예. 뭐 해주겠다고 해서 나 당신만 옆에 있으면 된다. 예. 네. 그렇게 이제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손가락을 좀 보여드리잖아요. 예. 커플링 맞췄어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몸에 사실은 뭐 시계가 됐든 뭐 반지가 됐든 끼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예. 예. 저도 한번 따라하고 싶네요.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예. 저도 너무 부착하는 게 싫어서 뭐 반지나 시계나 이런 걸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그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예. 아무튼 이제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 이제 늙어가면서 아무튼 저희 집 사람한테 딱 붙어서 제가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약사들의 예. 제가 이제 그 뭐 대체 공휴일 날 또 예. 약국 몇 군데를 한번 다녀봤어요. 회원들의 예. 모습을 예. 보고 싶어서. 예. 이제 많은 약국들이 문을 닫았고 열어져 있던 약국들을 다녀보니까 이게 젊은 약사들이 문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뭐 소명의식을 갖고 약국을 열어주고 계시는 모습이긴 하겠지만 젊은 약사들의 그런 어떤 모습이 선배로서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박영달 회장님이나 저나 약사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좀 약국을 하든 약사직능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든 그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정말 헌신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일전에 그 경기도에서 이제 공공심야 약국 하는 약국을 이제 밤 10시부터 1시까지 쭉 한번 격려 방문차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이제 약사들이 이제 우리 30대 전부 다 이제 올해 졸업한 지 몇 년 안 되는 전부 후배 약사들이 새벽 1시까지 약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명감도 있고,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처방 조정을 하다가 이제 그 심야 시간 때는 처방 조정 없이 대부분 다 일반 약 이제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그 약사 직능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느꼈다 하는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은 어떻든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애틋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배들이 앞으로 이제 후배 우리 약사들이 어떤 미래에 약간 경제적으로라도 좀 안전하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같이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약국의 수익 구조가 예. 처방전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상품명이 가져온 폐단이고 예. 그로부터 우리 후배들이 그 아주 불리한 여건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분명을 통해서 처방전이 좀 분산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건강 증진에 기여될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리고 보험 재정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꼭 이루어지도록 예, 우리 후배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염려하다 보니까 또 더 성분명 처방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모델의 얘기했던 한약사 문제나 성분명 처방이나 결국은 우리 후배 약사들의 일자리와 일거리와 같이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진짜 우리 기성, 우리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진 우리 약사님들이 우리 후배 미래 앞날을 위해서 진짜 처절하게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자, 그 중심에 우리 김병원 회장님 더욱더 수고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 현장에 네. 우리 전문 약사들의 현안 인식은 사실 한약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분명에 대한 그 절실함 그리고 기대감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너무 안타깝다. 네, 그래서 선배로서 그 한약사 문제도 다음 대한약사에는 꼭 해결해야 되고 성분명 처방도 꼭 쟁취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가져온 약배송과 관련된 약배달의 문제도 꼭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박영달 회장님한테 제가 책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말.